이 시간에는 기축일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축일간이라고 하는 것은 기토가 나의 중심인 나의 오행이 되고, 축토나 미토는 비견의 입장에 선다는 것입니다. 사주팔자에 일간을 제외한 나머지 자리에 축이나 지지에 축이나 미가 들어오면 그것은 비견이라고 지칭을 하는 것입니다. 나와 오행이 같고 음양이 같으면 비견이고, 음양이 다르면, 오행은 같지만 음양이 다르면 겁재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생하해 주는, 내가 어떤 나를 지배하고 내가 꼼짝 못하게 당하는 입장에 있는 것을, 극을 당하는 입장에 있는 것은 목일 것입니다. 목의 기운은 갑, 을과 같은 천간과 인묘와 같은 지지를 만났을 때 나는 여러가지로 극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이길 수 없는 것을 관성이라고 하고, 그것을 여성의 입장에서는 남편이고, 또 남자의 입장에서는 직장 상사와 같은 그런 입장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기축일간에 있어서 이 관성은 무엇이 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기축일간에 있어서는 관성은 사나 병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그다지 힘을 발휘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것은 축이 아니고 기의 입장에서, 기토의 입장에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나의 직장 상사도 나를 극하긴 하지만 그 힘은 아주 미약하기 때문에 그다지 신경을 쓸 것이 못되고, 조금만 참으면 금방 사그러들 것이기 때문에 그리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극하는 입장에서 있는 것은 재성인데, 재성에는 나와 음양이 같은 편재와 음양이 다른 정재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앞서서 이야기할 때는 그 힘이 미약하기 때문에 별 것이 아니라고 했지만, 별 것이 아니라는 것은 내가 성진 운도 별로 그다지 강하지 못하기 때문에, 또한 직장 운도 그리 강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잡기 위해서 남다른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고, 재성은 임해는 태에 들어있고 개수와 자수는 걸록에 들어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재물에 대한 힘이 상당히 있다고 봐야 될 것입니다. 태는 투자하는 것입니다. 내가 투자하면 뭔가를 건질 수 있으니까 투자의 귀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어떤 투자할 것이 있으면 낭비가 되지 않고 그것이 반드시 잘 투자가 되기 때문에 좋은 돈이 될 만한 곳을 잘 알아내는 운을 갖고 있다는 뜻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정제는 부인이 해당하고, 편제는 부인을 제외한 나머지의 이성관계를 뜻하기 때문에 부인에게는 늘 들어가기만 하고 나오지 않지만, 나머지 여자들은 금방금방 운이 따라서 결과가 나오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적금을 넣는 경우는 정제가 될 것이며, 편제는 펀드와 같은 입장이 될 것입니다. 펀드나 이런 부동산에 투기를 하거나 이런 곳에 잘 운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그 반면에 내 사주에 편제가 있을 때는 가능하지만 편제가 없을 때는 그것도 힘들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운에 들어온다고 하면 모를까, 그렇지 않으면 편제가 들었다고 해서 무조건
투기심을 갖고 하는 것은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요행이 몇 번은 되지만 늘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화생토라고 해서 기토인 나를 낳아주는 인성에는 정인과 편인이 있습니다. 정인과 편인은 나를 낳아주는 입장이기 때문에 나를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나를 돌봐주는 부모와 같은, 어머니와 같은 입장입니다. 음양이 같으면 편인이고 음양이 다르면 정인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낳아주는 토생금이라 해서 내가 낳아주는 자식과 같은 것이 식상인데 그것은 금입니다. 그래서 금은 내가 낳아주는 입장이고 경금, 신금, 유금과 같은 식상이 들어오면 내가 일방적으로 돌봐야 된다는 것은 뭘 주면 되돌려 받을 수 없다는 입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저 주기만 할 뿐 되돌릴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나의 힘을 뺏기는 겁니다. 설기한다는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에게 너무 과잉된 지나친 것이 팔자에 들어있을 때는 이 설기를 잘 이용하여 그 힘을 빼주는 것이 오히려 사주팔자를 열어가는 길이기도 합니다. 기축일간에 있어서 축은 비견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축일간에서 비견은 형제를 말하고 그 형제가 묘에 들어있다는 것은 형제 나 때문에 나의 사주팔자 때문에 형제들이 많이 어려워한다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형제들에게 늘 애착을 가지고 돌봐주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지나친 형제에 대한 간섭과 형제에 대한 어떤 관계에서 형제들이 나도 모르게 의도하지 않게 힘들어 할 수 있으니까 조심을 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축 안에는 지장간으로 개신기라고 하여 개는 편재고 신은 식신이고 기는 비견일 것입니다. 기축일간은 부부궁으로서 바로 처궁이나 남편의 궁이 축이 들어있기 때문에 기축일간에서 축은 묘에 들어있기 때문에 조심하라고 한 것입니다. 특히 부인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부인이 대부분 동년배나 직장 동료일 경우가 많이 있고 또한 편재는 횡재수에 해당한다고 말씀을 드렸고 식신은 아들, 딸과 같은 자식과 같은 것이며 비견은 동료인 것입니다. 그 중에서 편재는 괜찮지만 나머지는 그리 강한 것이 못 되기 때문에 특히 비견에 해당하는 경우는 나로 인하여 형제 자매가 굉장히 어려운 환경에 빠질 수 있고 위험 지경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 가급적이면 형제를 멀리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부부 간에도 거리를 두고 너무 직접적으로 간섭을 하거나 관여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남자라면 여자가 하는 일에 지나친 간섭은 삼가하는 것이 좋은 팔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기축일간은 전체적으로 볼 때 이 축은 고집이 센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옹골집이 많고 한번 뜻을 세우면 어떤 일이 있어도 굽히지 않고 남의 말을 잘 듣지 않는 약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떤 황소가 성질이 나면 어덕을 향하여 달릴 때 옆에서 아무리 고함을 치고 말려도 멈추지 않고 끝까지 달려가다가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그런 형국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남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항상 남에게 물어보고 의견을 구하는 자기 고집을 피우지 말고 낮추는 것이 살 길이라는 것을 명심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